병사들 수군거림. 야, 쟤도 유공자야? 진짜야? 아니 6.25 때 살아있었다는 거 자체가 말이 돼? 도착한 부대. 병사 이동현은 춘배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안내만 한다. 정훈실에서 식사 도중 춘배가 예전엔 여기 박격포 진지였지라고 말하자 이동현은 비웃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노인의 방문에 군 전체가 뒤집혔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반지하. 습기가 밴 벽지가 곳곳에서 말려 올라간 이 좁은 공간에서 김춘배는 아침을 맞습니다. 80세 노인에게 하루란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며 몸을 일으키는 춘배 앞에 딸 정혜순이 아침상을 차려놓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애순의 목소리엔 늘 피로가 배어 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춘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애순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어서 드세요. 애순은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오늘도 남의 집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춘배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방 한쪽 벽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대통령 표창장이 액자에 끼워져 있지만 역시 색이 바래 글씨마저 흐릿해 보입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제. 요즘 세상에 늙은 군번 따위 누가 알아주나. 춘배는 혼자 중얼거리며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리어카를 끌고 나섭니다. 폐지와 고철을 주워 파는 일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나가야 했습니다. 딸에게 짐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춘배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춘배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춘배는 우편함에서 하나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발신인을 보니 육군 모 사단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6.25 참전 유공자 대상 사단 초청 견학 행사 안내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춘배는 안내장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참전 유공자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저녁이 되어 애순이 돌아왔습니다. 춘배는 안내장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애순아, 이거 봐라. 군대서 편지가 왔다. 뭔데요? 애순은 안내장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한번 가보고 싶구나. 옛날 생각도 나고. 애순은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무기력해 보이던 아버지가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시고. 춘배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자신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폐지나 줍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춘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대부분 세상을 떠났겠지만 혹시 자신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다음 날 아침 춘배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낡은 구두도 닦았습니다. 애순이 나가면서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자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마. 춘배는 안내장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아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춘배는 안내장에 적힌 집합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허름한 잠바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가 그의 소박한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견학 행사 참가자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확성기를 든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배는 그 소리를 따라 군 버스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춘배보다는 나아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정장을 입거나 적어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타자 병사들의 시선이 춘배에게 집중됩니다. 젊은 병사 이동현은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며 춘배를 바라봤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이동현은 짬밥 21개월 차로 사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건방진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춘배입니다. 김춘배. 네, 있네요. 저쪽 뒤에 앉으세요. 이동현의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춘배는 버스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춘배만 따로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도 유공자야? 진짜야? 아니 6.25 때 살아있었다는 거 자체가 말이 돼? 할아버지들 중에 가짜도 많다던데. 목소리가 작지만 춘배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겠나? 그때 일을 어떻게 알겠어? 2시간 정도 달려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부대의 모습이 춘배의 기억 속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건물들도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서 내리세요. 이동현이 재촉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춘배를 보며 몇몇 병사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른 참가자 중 한 명이 춘배를 도우려 했지만 춘배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 정훈 참모 최중령이 나타났습니다. 엘리트 장교 출신인 최중령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행사가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중령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춘배 같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유공자라고 모셔야 하나 싶었거든요. 정훈실로 이동해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춘배는 다른 참가자들과 떨어져 구석에 앉았습니다. 부대 식당의 음식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던 중 춘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여기 박격포 진지였지. 그 말을 들은 이동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언제 박격포 진지였다고 그러세요? 여기는 원래 정훈실이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확실히 기억해. 1952년경에 여기 이중대 박격포 진지가 있었어. 할아버지,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 봐요. 이 부대는 그때 없었거든요. 이동현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춘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자신이 전투를 치렀다고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부대 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중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춘배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릎이 아파서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춘배를 보며 이동현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군인이었을까? 영 믿음이 안 가네. 그러게 말이야. 옷차림도 그렇고. 춘배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견학이 시작되자 춘배는 부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뒤편 언덕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저 언덕에서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춘배가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그런 춘배를 보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춘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 온 것이 잘한 일일까?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전시관 견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부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시선과 조롱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옛 기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부대 숙소의 침대는 딱딱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옛날 군 생활을 하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세면을 마치고 나니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시관 견학이 있다고 하네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춘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관이라는 말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현은 여전히 춘배를 대하는 태도가 시큰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하면서도 춘배에게만은 형식적인 안내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쪽이 우리 부대 전시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 춘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벽면 가득히 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마고지 전투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백마고지 전투 전시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형 지도에는 당시 전투 상황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춘배의 눈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참호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나야. 춘배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동현이 다가와서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저 사진 속 사람이 나라고. 1952년 10월에 찍힌 사진이야. 이동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젊은 군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춘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 백마고지 전투 당시 구중대 사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 여기 계셨다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나? 저기 옆에 있는 애가 박상철이고 그 옆이 김영수야. 다 내 전우들이었어. 춘배는 사진 속 다른 인물들까지 정확히 가리키며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동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억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춘배가 사진을 보며 옛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밤에 기습 공격해 왔어. 우리는 탄약이 떨어져서 총검으로 싸워야 했지. 춘배의 목소리에는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기록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이동현이 전시관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참전자 명단이 있었지만 김춘배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 춘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그 전투에 참가했는데 왜 기록에 없는 걸까요? 그때 정훈 참모 최중령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참모님, 이 어르신이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다고 하시는데 기록에 이름이 없어요. 최중령은 춘배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병님, 기억이 좀 왜곡되신 것 같네요. 백마고지는 전설적인 전투지만 기록에 노병님 성함은 없네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거기 있었어. 이 사진도 그때 찍힌 거고. 춘배는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기록에 없는 것을 보면 춘배의 기억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나이가 드시면 기억이 헷갈리기 쉬워요. 이해해 주세요. 이동현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단부관인 문소령이었습니다. 문소령은 백마고지 전사자의 후손으로 6.25 전쟁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춘배.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문소령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을 때 문소령은 전시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춘배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사진 속 인물들의 이름을 정확히 말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상철, 김영수, 이 이름들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문소령은 전시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빠진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춘배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춘배만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짜 거기 있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춘배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 기억이 왜곡된 것일까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참호를 지키던 밤, 동료들과 나눈 대화, 적의 공격을 막아내던 순간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문소령은 부대 기록 보관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뒤져가며 김춘배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이름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문소령은 한 권의 낡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952년 백마고지 전투 관련 미분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문소령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기록 보관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문소령은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파일 속에서 발견한 문서에는 1952년 백마고지 전투 제구중대 생존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가운데 김춘배 상병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문소령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빠져있던 이름이 여기서는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송, 생사불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소령은 급하게 다른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당시 촬영된 사진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사진 목록을 보던 문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시관에 걸린 그 사진의 원본 정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촬영 인물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춘배, 박상철, 김영수. 춘배가 말했던 이름들이 모두 정확했습니다. 맙소사, 저분 말씀이 다 맞았잖아. 문소령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춘배는 백마고지 전투 중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생사불명으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전사자 명단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서 빠진 거구나. 문소령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춘배는 분명히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문소령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밤새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1952년 11월에 촬영된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부상당한 김춘배가 동료에게 업혀 후송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춘배 상병, 백마고지 전투 중 부상으로 후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춘배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문소령은 서둘러 정훈 참모실로 향했습니다. 최중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문소령, 이런 걸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까? 참모님, 하지만 이분은 진짜 백마고지 전투 영웅이시잖아요.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중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미 어제 춘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터라 체면이 깎일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부대 차원에서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 굳이 들춰서 사단체면 깎을 필요 없잖습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참모님, 문소령 명령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문소령은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윗선에서 묻어버리려 한다니요. 하지만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춘배는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견학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춘배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 전투의 순간들, 부상당했을 때의 아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춘배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혼자 떨어져 앉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춘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어제 백마고지에 있었다고 하시던데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 좀 안타깝긴 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춘배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문소령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춘배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중령의 명령 때문에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소령은 춘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부상당했을 때 어떤 동료가 업어주었는지 기억나세요? 춘배가 깜짝 놀라며 문소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왜? 그냥 궁금해서요. 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병철이라는 친구가 업어줬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애였지. 왜 그런 걸 물어보는가? 문소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진 속 기록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병철이라는 이름도 정확히 맞았거든요. 어르신, 혹시 그때 부대장님 성함도 기억나세요? 김대위, 김철수 대위였어.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문소령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춘배의 모든 증언이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명령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문소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배는 문소령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견학 일정이 끝나갈 무렵 춘배는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춘배는 체념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오후 춘배는 부대 뒤편 언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기념품을 받기 위해 부대 본부에 모였지만 춘배만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언덕에서 내려다본 부대의 모습이 70년 전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가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참호를 파고 적의 공격에 맞서던 그 시절 말입니다. 상철아, 영수야. 너희들은 어디 있냐? 춘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함께 웃고 있던 전우들은 모두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병사 이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춘배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안 가도 돼.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나? 춘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동현은 그런 춘배를 보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춘배를 무시해 왔는데 지금 보니 그냥 불쌍한 노인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그래도 가셔야죠. 멀리까지 오셨는데. 젊은 거사, 나한테 왜 이래? 어제는 나를 비웃지 않았나? 이동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춘배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사과하기도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좀 그랬네요. 아니야, 너희들이 틀린 건 아니야.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일인데 뭐.
춘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이동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대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이동현은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춘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 진짜 웃기지 않아? 백마고지에 있었다고? 맞아. 기록에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뭐? 전설? 저 노인네가? 군복도 안 맞을 텐데 뭘 오셔. 이동현의 뒷담화를 춘배가 우연히 들어버렸습니다. 기념품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병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춘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춘배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만 느꼈을 뿐입니다. 전설이란 건 춘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인터뷰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기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좋았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부대가 정말 좋아졌네요. 젊은 군인들이 든든해 보입니다. 나라가 안전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설이란 건 살아남았다는 게 아니라 버텼다는 거요.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춘배의 목소리에는 7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도 버텼지. 그게 진짜 전설이야. 춘배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춘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운이었어. 하지만 끝까지 버틴 건 의지였지. 그 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이동현을 비롯한 젊은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춘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버텨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기억해라. 전설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춘배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70년 세월의 아픔과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춘배는 혼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소령이 조용히 춘배를 찾아왔습니다. 최중령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어르신, 잠시 나와 보실 수 있을까요? 춘배는 의아해하며 문소령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소령은 조용한 곳으로 춘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르신, 실은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문소령은 가져온 자료들을 춘배에게 보여줬습니다. 1952년 백마고지 전투 생존자 명단, 그리고 춘배가 후송되는 사진까지 말입니다. 춘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야?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진짜 백마고지 영웅이셨어요. 행정착오로 기록에서 빠진 것뿐입니다. 춘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는 거지? 상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소령의 말에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적어도 내가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날 밤 춘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배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며칠간의 옷가지를 넣으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문소령 덕분에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숙소 문이 열리며 문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문소령은 파일을 춘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젊은이 괜찮나? 상부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면서. 맞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진짜 영웅이세요. 문소령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어제 보여준 자료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춘배의 대통령 표창장 수여 기록, 당시 부대장의 추천서, 심지어 춘배가 부상당한 부대장을 등에 업고 후퇴하는 모습을 담은 필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어르신의 모든 기록입니다. 어르신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대장을 구하고 많은 동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후송 과정에서 실종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전사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춘배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대장을 구한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소령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사망자로 처리되어 전역도 제대로 못 받으셨고 평생 보상도 못 받으신 채 살아오셨어요. 이건 국가적 실수입니다. 춘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희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소령,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식으로 사단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도 알리겠어요. 어르신이 받아야 할 명예와 보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숙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혜순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애순아, 너 왜 여기 와? 애순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봤어요. 인터뷰하신 거. 문소령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인터뷰는 내부용이었는데 방송에 나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방송이요? 그게 무슨... 부대 홍보 영상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전설은 버티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애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춘배의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춘배의 말에 감동받아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르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히 살고 있는 거구나. 전설은 버티는 것, 명언이에요. 춘배는 신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아빠 한 번도 대접받은 적 없었어요. 애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때로는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애순아, 괜찮다. 너도 어려웠을 테니까. 부녀의 눈물 어린 재회를 보며 문소령도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더욱 확신했습니다.
춘배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사단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문소령은 파일을 들고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중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단장실에서 문소령은 모든 자료를 사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은 자료들을 보더니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은 진짜 백마고지 영웅이십니다. 사단장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진짜 전쟁 영웅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즉시 예우를 갖춰 모셔라.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연락해서 정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한편 춘배는 애순과 함께 부대 뒤편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전투를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애순아, 너희 아버지가 진짜 여기서 싸웠구나. 네, 아버지. 이제 믿어요. 그때는 정말 추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테니까. 애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나라를 지켰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가? 뭐 달라진들 어떻겠나? 이미 다 늙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명예를 찾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부대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춘배를 모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춘배에게 진정한 예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단장은 춘배에게 정중히 경례를 했습니다. 김춘배 상병님, 늦었지만 합당한 예우를 드리겠습니다. 춘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부대를 떠난 지 한 달 후 춘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고 춘배는 뒤늦은 명예복직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받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애순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일면에 춘배의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밝혀진 백마고지 영웅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춘배는 신문을 받아들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백마고지 전투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춘배의 삶을 추적하며 70년간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버지? 뭐가 괜찮고 말고 할 게 있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면 해야지.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춘배의 반지하 집부터 시작해서 부대까지 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춘배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추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 중 춘배는 백마고지 전투 당시 전사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김영수, 이병철, 최동식, 한만수. 이 친구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나는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것뿐이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춘배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춘배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어르신이 계셨구나.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히 살고 있는 거네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배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춘배를 위한 특별 표창식을 열었습니다. 보훈처장이 직접 춘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 늦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춘배는 여전히 전사한 동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받은 상금의 일부는 전몰군경 유족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춘배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애순아, 이제 너도 시집가라.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나도 걱정 없으니까. 애수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움츠러들어 살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춘배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부대에서 만났던 이동현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춘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병님, 안녕하세요. 이동현이구나.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동현은 춘배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병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너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나라가 안전한 거야. 앞으로도 상병님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동현은 제대 후에도 종종 춘배를 찾아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모시는 손자 같았습니다. 문소령도 진급해서 대위가 되었습니다. 춘배의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문 대위는 여전히 춘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춘배는 백마고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산이 되어 있었지만 춘배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전쟁터가 보였습니다. 상철아, 영수야. 나왔다. 춘배는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넋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고맙다. 백마고지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70년 전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 땅에 이제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춘배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과 학생들이 춘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전설이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춘배의 강연은 항상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진짜 영웅은 나와 함께 싸우다 죽은 친구들이에요. 춘배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자신보다는 전사한 동료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춘배는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애순아, 나 정말 행복하다. 왜요, 아버지? 드디어 내 친구들이 인정받는구나 싶어서. 춘배에게는 자신의 명예보다 동료들이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춘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인정과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춘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진짜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름 없는 전설들이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 김춘배 어르신과 그의 동료들, 당신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춘배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친구들아,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그게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에는 백마고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70년 전 피로 물들었던 그 땅에 이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춘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전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를 지킨 모든 이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